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오늘 같이 특집으로 함께 해볼까요? 이항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겠네요. 바로 이제 공식 취임이 되면서 4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이항영의 월가이드에서는 주식시장의 흐름 전망 한번 일기 때와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트럼프 1기 취임 전후 주식시장 성과를 통해서 2기 때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한번 예측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국 오늘 47번째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 선서했고 취임했고 몇몇 이제 행정명령에 사인한 것으로 좀 보도가 됐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요. 취임식 이후 첫 30일, 첫 60일 그리고 첫 1년의 성과에 대한 통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평균적으로요. 취임 이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이후 첫 30일 동안 영업일 30일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가 결국은 그 30일 이후부터 다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전통적인 평균이었다라고 일단 과거의 역사적 평균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기 때는요. 오히려 최후 처음 30일에도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60일 영업일까지 S&P 500 평균 상승률은 약간 또 쉬면서 한 3% 정도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S&P 500이 23.7%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첫 임기, 첫 해 취임식 이후의 주가는 과거에는 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거의 평균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좀 올랐었냐고 궁금하실 텐데요. 섹터별로는 IT 섹터가요. 동기간 같은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23% 올라갈 동안에 IT 섹터가 41%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그림이 첫 3개월, 첫 6개월, 첫 1년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임식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얘기인데요. 네. 제일 왼쪽에 제가 박스를 쳐놓은 것이 전부 다 IT가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섹터는 11개가 있는데요. 11개 섹터 중에 가장 강했던 것이 3개월, 6개월, 12개월 할 것 없이 IT 섹터가 가장 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강했던 섹터가 금융 섹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상당히 강했던 흐름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도 상당히 사상 최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 것이 금융 섹터가 되겠는데요. 금융 섹터는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완화라는 그런 재료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헬스케어 그리고 임의소비재 우리가 경기소비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했던 것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기록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행정명령이 되겠습니다. 1기 당시에 첫 100일 동안에 주요 행정명령이 과거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도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대부분이요. 행정기관 규제 완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불법 체류자 말만 바뀌었지만 다 똑같은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가장 우리가 극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관심이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탈퇴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때 들어가서 다시 들어갔거든요. 오늘 다시 또 이제 탈퇴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행정명령으로서 소위 그 전 대통령 했던 것을 다시 다 돌려놓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가장 큰 논란거리는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경을 단속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불법 이민의 단속, 불법 이민을 바로 추방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으로 군대를 보낸다는 얘기, 그리고 등등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조치들이 이미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런 쪽에서 미국에서 헌법적 입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회적 문제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쉽게 얘기해서 현직에서 미국에 가서 태어나게 하면 미국 시민권 준다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가서 애 낳기만 하면 그러는데 그것이 미국이 헌법적으로
그 수정헌법 뭐 13조인가 14조 수정사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뿌리 자체는 약간 역사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왜 생겼냐면 미국으로 오는 흑인들의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노예들이 태어난 애들에 대한 시민권 그것 때문에 생긴 그런 제도로 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것을 이제 없앤다는 얘기가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그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조치가 되면 그것이 헌법사고 사항에서 큰 이슈가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는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 아시다시피 파나마 운하를 뭐 미국이 다시 갖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성조기를 꽂겠다는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시는 분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화성에도 성조기를 꽂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연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희망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주시장에 또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2.0 초기 시장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정책들, 그러니까 자기가 반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강력한 뭐 그런 시사,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편 이런 전체적인 거를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올 거냐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 서너 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해양 연방 토지 시추 제한 해제, 이것은 쉽게 해서 미국의 여태까지 에너지 개발을 좀 더 확실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 되겠고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정 철회,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리 기후 협약이랑 연결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 전기차로의 뭐 의무적으로 전환 이런 것도 없앤다 그런 네.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천연가스 수출 공장의 승인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미국의 그런 소위 화석 연료에 대한 사용 이런 것들의 개발 이런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속도감 있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결국 어떠냐? 주식시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변동성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변동성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재 악재 인식하기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관세 부분이 되겠는데요. 관세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에도 수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거는 정작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본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제일 먼저 자기가 방문할 국가로 중국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어떤 일이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확인의 과정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세 얘기가 계속해서 보편적 관세냐 지역적 차별적 관세냐 나올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의 달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관세를 올리지만 그러면서 해서 물가 올라가는데도 인플레이션 떨어뜨린다는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냉정하게 주시장에서의 변동성 부분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은 일기 초기에도 그랬다시피요. 시장의 중심은 역시 성장 산업 중심, 앞서도 보여드렸다시피 IT에 대한 것들. 그리고 IT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확인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의 근본 중의 근본은 결국은 실적이었고 실적이 가장 좋았던 것.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2025년에 S&P 500 기준의 섹터별로 가장 이익 증가가 탁월한 것은 역시 압도적으로 IT였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빅테크 중심 IT에 대해 일정 수준을 갖고 가시는 것. 다만 작년과 같은 그리고 재작년 같은 초격전에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IT에 대한 비중을 여전히 갖고 가시면 여타 종목군을 통한 분산 투자가 여전히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이 그림은 과거 일기 때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20선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예. 그대로 될 리는 없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번에 여기에도 상당히 IT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일기 때와 비교를 해서 어떠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960년 이후에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간 주식시장은 좀 좋지는 못했는데 트럼프 일기 때는 좀 달랐습니다. 30일 사이에 주가가 좋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는 IT와 금융이 강했는데 역시 성장 산업의 이 붐업 이번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좀 취임 이후에 이 명함들을 분석하느라 아주 바쁘게 애널리스트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세 부분, 인플레, 전기차, 암호화폐, 달러 방향 계속 이 정도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부분이 의무가 좀 폐지가 되는 부분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대표적인 관심사 테슬라입니다. 전기차 의무 없앤다 하면 완전 지금 피해주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머스크가 트럼프에 탁 이제 붙으면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울 예정일까요? 네, 여러 번 이제 저희가 확인해 드렸지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없앤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테슬라의 악재일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트럼프의 생각,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들에 대한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확인드렸다시피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소위 테슬라의 힘이라는 것 자체는 전기차 생산 분야의 최고의 마진율을 갖고 있겠고요. 그것을 통한 단순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그 자율주행, 로봇택시 이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압도적인 현재 수준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면 늘 참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로서는 수익성 내기가 오히려 더 난망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경쟁의 차이는 격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가 나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봇택시에 대한 허가 부분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것이 2025년, 2026년 후반 7년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트럼프 당선 이후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최소한 2군데 지역에서 로봇택시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에 반응을 되면서 이번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74%나 주가는 올랐고 시가총액은 6천억 달러나 드러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선 이후 시가총액 증가를 규모를 보면 매그세븐 중에서 테슬라가 6,013억 달러가 늘어났고요. 알파벳이 그다음에 2위인데요. 3,226달러가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선 이후 취임식일까지 상승률이 74.5%가 되겠고요. 다만 바이든 때는 더 올랐습니다. 바이든 때는 테슬라가 그 당시에 거의 100%가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뭐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이나 트럼프의 입장과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상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봇택시의 현실화 이런 것들의 법적인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빨리 없애고 줄여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모습이 되겠고요. 특히 옵티머스가 올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나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영상 찾아보시면 뭐 BMW 미국 공장도 마찬가지지만 옵티머스 같은 소위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공장에 직접 배치하면서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바로 그런 것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테슬라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월가의 투자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매수 의견과 매도 중립 의견을 보면 테슬라는 매도 의견도 꽤 있고 중립 의견도 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PR이 높은 것도 100배에 이르는 높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변동성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테슬라 한 종목, 뭐 엔비디아 한 종목 이런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균형감을 갖고 가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 것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 2기 시기에도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취임까지 테슬라 74%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향방 한번 예측을 해봤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시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최대 실적 발표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에는 휴장이 하루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어닝 시즌으로 분주합니다. 넷플릭스가 좀 중요할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융주부터 해서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는 이제 아시다시피 넷플릭스가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미국 시간으로 보면 화요일 날 오전이 되겠는데요. 화요일 날 오전에 DR 홀튼이 실적 발표합니다. 주당 이익이 2.36달러, 매출이 70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는데 모기지 금리가 최근에 7%를 다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어떤 평가를 내릴지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역시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될 넷플릭스가 되겠는데요. 주당 이익은 4.21달러, 매출은 101억 달러가 예상되고 예상 수준에 웬만하면 시장을 비타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난 크리스마스 날요 미식축구 두 개를 스트리밍하면서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시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영업에 얼마나 더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관전 포인트를 갖고 커멘트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을 내일 또 발표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수요일 날은요. P&G, 프록터 & 갬블의 실적 발표하는데요. 주당이 1.86억 달러에 매출은 216억 달러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넷플릭스,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항공 등 S&P 500기업들의 오늘 주요한 실적 발표 가이드라인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 보시죠. 지금 매력적인 진입점이라고요? 네, 뉴욕 증시는 우리의 또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월가에서 이 종목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TD코인에서 세일즈포스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AI가 다양한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어떤 AI 뭐 얘기 나오고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AI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방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팔란티어 같은 것이 대표적이 되겠는데요. 그 외에 요즘은 또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또 분류가 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보셨을 아마 용어가 아마 AI 에이전트 아니면 에이전트 AI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시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주식 하나가 바로 세일즈포스라는 얘기를 TD코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AI 에이전트라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의 지시나 요청 같은 경우를 창의적으로 그리고 똑똑하게 잘 대응해주고 잘 뿜어주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추론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어떤 결과치를 얘기해주고 어떤 제안을 해주는 것을 바로 에이전트 AI 아니면 왜 AI 에이전트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고객 관계 관리 프로그램의 세계 최대 기업이 세일즈포스인데 그런 세일즈포스가 소위 에이전트 AI 시대의 총화로 떠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순현금 흐름의 약 24배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5년 평균은 33배이기 때문에 그런 평균 대비 훨씬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제시하면서 $400로 제시하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가에서 나오는 소식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